미완용보다 더 최악의 매국노가 있어요. 우와! 이거 소름 끼치네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삼별초가. 근데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제가 간 사이에 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빨리 갔다 오세요? 아, 소변이니까.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칭 뭔가를 알고 있는 계신 분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햄버거 같은 경우에 햄버거. 오,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왜 햄버거지? 참 버거운 질문이죠 진짜. 햄버거. 오, 햄버거. 햄버거. 함부르크. 정답! 오, 진짜? 정답! 정답! 독일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 진짜요? 네, 맞습니다. 왜? 징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서쪽을 치고 가면서 이른바 이 세계 대전쟁을 일으켜요. 네, 진짜 유일한 그 제국이었던 것 같아. 어우, 영토로 봤을 때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징기스칸한테. 징기스칸이 부인만 공식적으로 500명이고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잠자리 못 가지는 부인이 있겠네요. 그 중국은 공식적으로 후궁이 10,000명이잖아요. 진짜요? 실례지만 제 후궁이셨어요? 아니, 그렇게 되겠네. 왕소군이라고 그 한나라 때 너무 유명한 사대 미녀 중에 미녀 하나죠. 중에 한 분. 그 서시, 양귀비, 그다음에 초선이, 그다음에 왕소군. 근데 초선은 그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그 초선은 불화예요. 예. 그 삼국지에 나왔던. 마관중이 만든 가공 인물. 그죠. 예. 왕소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한나라의 원제인가 하는 여러분들 햄버거 끝났습니다. 햄버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지금 중국의 4대 미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소군은 유명하잖아요. 왕소군 유명하죠. 네. 그때 이제 그 한나라의 황제가 네. 후궁이 10,000명이 있었어요. 10,000명 있다 보니까 그 궁중 이 화가한테 카더룩을 그리게 만드는 거야. 다 못 보니까. 못 보니까. 그리라고. 근데 이 10,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후궁들이 자기가 간택되기 위해서 이른바 뇌물을 엄청 준 거예요. 그 궁중 화가한테. 이른바 이 수동 뽀샵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왕소군이 굉장히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네. 궁중 화가가 왕소군 보고 돈 내라고, 돈 없다고, 돈 내라고, 돈이 진짜 없다고 했더니 일부러 못생기게 못생겼어. 그래서 카다르코가 완성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한나라가 흉노한테 짓밟히던 상태였거든요. 네. 흉노가 한 단계 위였어요. 그래서 매년 이 한나라가 흉노한테 조공과 여인들을 바치는 시스템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 흉노의 사신이 왔어요. 네. 우리 저 흉노의 두목께서 네. 이번에 결혼하셔야 되는데 미인 하나 조공해라. 조공해라. 네. 그러니까 명나라 한나라 황제가 또 누굴 받으시다 아까우니까 야 카드로코 갖고 와. 이쁜 애 보내면 안 되잖아. 네. 제일 못생기긴 애가 이거. 얘 왕소군 얘 듣고라고. 우리 그거 들은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딱 실물 딱 처음 봤잖아요. 한나라 황제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흉노도 사시는 깜짝 놀라고 이 정도까지 우리 흉노를 잘 봐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되는데 입이 여기까지 찢어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간 다음에 이거 그린 놈이 나오라고. 그래서 모연수는 참수 당합니다. 근데 참수가 목 자르는 거죠? 참수가 목을 자르는 거죠. 그럼 교수형은 매다는 거고. 교수형은 매다는 거고. 교형이라고 하죠. 교형. 그다음에 그 거열형. 능지처참을 많은 분들이 이제 거열형과 헷갈려 하시는데 근데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사실 거열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능지처참이잖아요. 찢어버리는 거죠. 네, 서로. 능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언덕을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최대한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게 능지처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 떠서 죽이는 거. 이거 포를 떠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조금씩 떠요. 또 이거 나으면 치료해주고 진짜? 또 뜨고 이런 식으로. 요참형이라도 뭐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오줌? 아니요. 요통. 진짜요? 요통 허리잖아요. 네. 참 다르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 허리를. 그래가지고 자기 하반신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가요.
오, 세다.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요참형 등등등을 당한 케이스는 없는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요참형으로 죽은 케이스가 정사에 많아요. 이 허리가 잘린 상태로 상체만 기어가면서 하다가 죽은 케이스. 오. 근데 이 사약 먹고 안 죽은 애들도 꽤 많던데. 기록에 따르면 18잔까지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금부도사가 오잖아요. 원샷 하시라고. 그러니까 한 잔 더. 진짜 기록에 나와 있어. 네. 마시고 한 잔 더 하다가 이 술같이 보이는 건지 금부도사도 한 잔 하실래? 정식 정사에 나와 있어 이거. 그래서 18잔을 마셨는데 안 그리고 죽었어요? 안 죽어가지고 아들을 부른 거야. 네. 아들을 불러가지고 농담으로 계속 사약을 완샷 때리면서도 농담으로 야 너희들 과거 보지 말라고. 과거 보아봤자 뭐하냐. 아버지 꼴 난다고. 야 한 잔. 야 이 금부도사 완샷. 근데 사약이 많은 분들이 사약이 죽을 사자를 알고 계세요. 죽을 사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다. 은혜로운 사자예요. 그 왕이 내려주니까. 왜냐하면 참수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주신 몸은 그대로 유지하고 죽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사약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사약을 받을 때는 꼭 감사하다고 해서 임금이 계신 쪽으로 절을 하고 마시잖아요. 이거구나. 네.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네. 그 사약을 만드는 원료가 이제 그 비소라고 하는 그 물질인데 그 은 이렇게 넣으면 뭐 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독성은 있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치사량은 아니래요. 아니 이빨 먹어야 되는구나. 이빨 먹어도 안 죽은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비소가 몸에 맞는 사람이 있나 보네. 그쵸, 잘 맞는 거지. 네.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약을 먹고 안 죽으니까 아예 그냥 아궁이를 뗀 다음에 방에 누워 있으라고. 왜? 혈액순환 빨리 퍼지게. 진짜?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목졸라 죽이는. 왜냐면 임금이 참수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몸 그대로 만들어 놔둬야 되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교사를. 네. 그러면 이제 햄버거 얘기를 지금 아직도 햄버거 얘기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요? 예. 함부르크에서 왔다. 함부르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징기스칸에 대한 우리 몽골 제국 기마병에 대한 우리 몽골 제국이요? 제가 80%가 몽골이니까. 예. 중몽 사상이 꽂혀 있네. 몽고 간장이 또 왜 몽고 간장이냐? 마산의 명물 몽고 간장. 그거 몽골에서 만든 간장이에요? 아니요. 그것도 그 유래가 있어요. 햄버거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조금만 간장 쑥 훑고 올게요. 간장 훑고 올게 조금만 기다리죠. 예. 자, 1232년부터 몽골의 고려 침공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 개경에 있던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이제 천도를 하고 내륙을 다 작살을 내요. 가장이 났지. 작살낸 다음에 뭐 삼별초 우리가 알고 있는 삼별초가 끝까지 이제 몽골과 저항을 하고 이제 삼별초는 강화도에 있잖아요. 그 유적지. 이쪽. 1273년도에 제주도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전원 죽었다라는 것도 있는데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몽골과 항전을 벌이고 내려와서 진도에서도 한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진도도 점령당하니까 마지막 남은 결사대가 제주도에 건너와서 제주도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여요. 공식적인 기록은 제주도에 간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결사대가 다 진압된 게 1273년도예요. 근데 1270년도면 제주도는 원래 제주도가 조선시대 때 탐라해서 흡수가 됐잖아요. 이게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거는 조선 중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건 고려 초에 그 탐라였다가 제주란 표현이 등장한 건 고려 초기가 맞는데 이 제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다를 건너 뛰어가다 제자예요. 한자를 보시면. 그래서 제물포 할 때 제도 그거고. 이거 소름 끼치네. 1273년도에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진압이 됐다고 해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삼별초가. 근데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오키나와에서 류큐 왕국. 류큐 왕국 수리성이라고 그 궁이 있어. 지금도 복원이 돼 있어요. 수리성이라고 그날 궁궐인데 거길 발굴하다 보니까 삼별초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삼별초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진짜? 거기서 기와장이 나왔는데 기와에 누가 몇 년도에 만들었다는 게 적혀 있어요. 고려에서 만들었고 1273년도에 만들었다. 그래서 삼별초가 그냥 죽은 삼별초가 아니잖아요. 그게 또 바다를 휩쓸었던 삼별초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마지막 투항을 하다가 남은 최고의 삼별초가 바다 건너서 류큐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있다.
야,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유추해보면 아직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죠. 있다. 왜냐면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팩트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기왓장에 고려에서 만들었고 만든 연도는 지금 환산해보면 1273년도에 만들었다. 뭐 그 당시는 일본이 아니었으니까. UQ 독립국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자, 햄버거 이제 시작합니다. 햄버거. 자, 또 그래가지고 징기스칸 얘기가 또 나와야 되죠? 그렇죠. 몽고가 왜 그 간정이 나왔냐면 삼별초 난이 지나면 삼별초가 왜 나왔죠? 삼별초 난이 진압이 된 다음에 네. 당시 이제 원나라가 된 몽골이 네. 최종 목표는 일본이었어요. 징기스칸이? 징기스칸 죽고 손자 쿠빌라이 칸이 쿠빌라이 일본 치자 네. 서한을 보냈는데 네. 항복하라고 일십을 해버린 거야. 일본이. 뭐 일이 없어졌는데 답톡이 안 와? 답톡이 안 와. 쿠빌라이 칸 빡돈 거죠. 그죠. 새끼들 다 죽었어. 눈이 돌지 지금 이모티콘까지 보내서 했는데. 까똑까똑 씹어. 이 샤끼들이. 그래가지고 고려에게 배를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몽연합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려와 몽골 연합군 네. 대부분 다 병사들은 고려 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요 얘기하면 또 슬픈 얘기지만 삼별초를 진압하고 고려를 몽골의 속국으로 만든 게 고려 백성이었어요. 홍복원, 홍다고, 부자라고 고려인이 나라를 또 팔아먹은 리완용보다 더 최악의 매국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데 나중에 언제 얘기? 저기 우리 꼬꼬무 치우고 들어가야죠 우리. 아우 이거 자 지금 햄버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지금 요거만 마무리되면 이제 햄버거 나옵니다. 고려 땅에서 배가 출발해서 일본 후쿠오카로 건너가는데 당연히 해군 기지가 남해안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마산에다가 몽골이 해군 기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몽골인 지금은 창원이지. 그렇지 창원시 마산군가 여기에다가 이제 몽골 병사들이 먹어야 될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물을 봤어요. 이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우물 이름을 짓자 해서 몽고정이라는 우물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요게 마산의 명물이에요. 나중에 흘러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한 기업가께서 이 몽고정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우리는 간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은 몽고간장으로 하자. 지금 몽고 간장 얘기 중이었습니까? 다시 햄버거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그 이른바 세계 정복을 나가는데 오해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몽골 기마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털모자 쓰고 가죽 입고 무식하게 생겨서 달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은 철갑 기마병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다리 긴 말 이거를 보통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말 아니에요. 되게 작은 말, 단단한 말 타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 큰 말 타고 다니면은 울렁거리고 허리 디스크 걸려. 울렁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조랑말이 몽골 말들이에요. 아 진짜? 당시 이제 이 몽골 제국이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말을 몽골 초원에서 갖고 오긴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별초를 진압한 다음에 그 목호라고 해요. 목동 말을 부리는 호 오랑캐라고 해서 3,000명의 마부를 몽골에서 제주도 데려와요. 몽골 말과 함께. 그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다리 짧은 조랑말들. 한 마리가 아니었죠? 여러 마리를 타고 이렇게 갈아타면서 힘 빠지면 옆으로 갈아타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상식량인데 가다가 야 배고프다 불 지펴라. 야 알겠습니다. 안 됐어 아직까지 밥 뜸 다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잃을 시간이 없지. 달리면서 먹어야 돼요. 혹시 이 얘기가 샌드위치랑 연결되나?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왠지 다 이렇게 얘기가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순대. 그럼 순대가 몽골 거예요? 네. 양을 잡아가지고 양 창자에 양고기를 넣고 바짝 말려가지고 이걸 칭칭 감은 다음에 달리면서 먹고 달렸다. 그러면 그 독일의 소세지나 이런 것들도 다 있었을까요? 다 몽골 영향이에요. 진짜? 네. 하여간 몽골 기마병이 먹었던 것은 우리가 먹고 있는 순대다. 맞습니다. 바짝 말려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기를 뛰면서 먹어야 되니까 그냥 살코기를 뜯어 먹기는 힘들잖아요. 칼로 다져가지고 이걸 안장 밑에 넣고 달리고 엉덩이로 찌우면 납작하게 다져지잖아요. 이거 너무 농담 같은데. 아니 진짜요. 이걸 달리면서 먹은 거예요. 다진 고기를 엉덩이로 찧어가지고? 그러니까 달리면서 먹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햄버거 패티.
모스크바를 쳤지 않습니까? 그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들이요. 지금도 러시아에 가시면요, 햄버거를 징기스칸 스테이크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몽골 기마병은 현재의 독일 함부르크까지 치고 들어갔거든요. 네. 당연히 몽골 기마병이 먹던 그 음식이 퍼졌겠죠.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그 스테이크를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햄버거 패티를요. 나중에 이제 수많은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햄버거가 이른바 이제 패스트푸드가 등장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함부르크에서 온 그 스테이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함부르크의 영어식 발음 햄버거가 된 거예요. 와 그러면 몽골에서 기마병들이 다 고기 다진 거를 엉덩이로 찍고 하다가 모스크바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또 대충 빵에다 먹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또 독일로 먹어서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우리 또 인앤아웃이 또 곧 청담동에 들어오고. 난 인앤아웃이 맛있더라고. 쉑쉑이랑 파이브 가이스보단 인앤아웃이 나아요. 근데 양이 좀 작아 인앤아웃이. 인앤아웃은 그 감자튀김이 맛있는 게 주문하면 생감자를 그때 튀겨요. 진짜 제 쉑쉑버거 본점 가보셨어요? 그 뉴욕 그 공원에 가보셨어요? 가보진 못했어. 거기. 가봤지. 맛있었대요. 쉑쉑버거 처음 먹어봤을 때 감자 이게 픽 이런 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난 인앤아웃이 더 맛있더라고. 하여간 음식 얘기 나온 김에 저 잠깐 화장실 한번 갔다 왔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버티는데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서 네.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죠. 예, 햄버거 얘기 끝났으니까 그래서 자, 간 사이에 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쩐지 옆에 있는데 바들바들 떨고 계시더라. 설렁탕 아까 얘기했던 거 AS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그 선농단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게 거의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고, 아까 그 영조 때 그 몽어 유해라는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몽골인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큰 통에 물을 채워넣고 고기를 툭툭툭 썰어 넣은 다음에 끓여서 그냥 그걸 퍼먹더라. 그 음식을 몽골 어른은 슐로, 아니 무슨 이렇게 빨리 갔다 오세요? 소변이니까. 소변이니까요. 예. 이걸 몽골인들은 슐루탕이라고 한다. 그래서 설렁탕이다. 그것도 설 중에 하나요. 그거는 설이 있는 분분한데 요건 확실해요. 슐루탕을 한족들은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냐면, 텅 비었다 해서 빈 공자를 써서 공탕이라고 한다. 이게 곰탕의 유래. 확실한 거예요? 거의 확실해요, 이거요. 거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식이 몇 년도에 누가 만들었다는 걸 확실한 건 그 짬뽕밖에 없다니까요. 진평순. 진평수. 그거 기억하시네요. 이게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자료들인데.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곰탕과 설렁탕. 지금 우리 그 음식. 근데 곰탕은 좀 더 맑고 설렁탕은 좀 하얗고. 그렇죠. 그거 맞아요. 육수를 좀 다른 걸 내나? 정확해요. 살코기랑 뼈, 사골이 들어가면 설렁탕이에요. 사골. 근데 그래서 하얘지는구나. 사골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네. 살코기와 내장만 끓인 건 곰탕. 현지 기준. 그래서 왜 나주에서 곰탕이 유명하죠? 나주 곰탕이? 나주에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게 있었어요. 일본 군인들 가죽 옷 만드는 공장. 가죽 제품들. 근데 곰탕이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소를 잡고 남은 이제 부산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산물로 만든. 그것을 나주 사람들이 그걸 일본 공장에서 받아가지고 부산물들을 나라의 경제 얘기하는데 파리가 진짜. 나라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진짜. 예. Teach me.